방금 소개받은 4명입니다. UT 사우스웨스턴에 제가 따라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다 일주일 빨리 갔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우리 여기 있는 문영아 교수하고 같이 나왔는데 문영아 교수님이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거기 가는 길을 모른다고 네가 앞서 가라 나는 뒤 따라갈게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사실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승신 교수님 기념 강연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30분 발표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분 발표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영민 선생님은 4년 전에 20분 발표를 들으신 적이 있고요. 3년 전에 50분짜리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김찬욱 회장님이 워낙 그 미국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석 못하신 이영민 선생님께서 아마도 되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폼에서 조금 바꿔서 제가 왜 이승신이라는 분을 쫓아다니게 됐냐 이 과정을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에 생화교실에서 석사과정 처음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김윤수 교수님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셔야지 세미나가 끝납니다. 근데 안 나가고 앉아 계시면 혹시 말씀을 안 하시고 시간이 한 5초 10초 지나게 되면 다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랬는데 갑자기 김윤수 교수님께서 저 벽에 있는 사진 이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한테 이게 누구냐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명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휴 지 아버지도 모르냐 그러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퇴장한 다음에 제가 이걸 가서 쭉 보니까 여기 고 이승신 교수 1928에서 44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을 잡기를 이때 교수로 계셨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마치고 군대에 가서 군의관 발령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전임 강사가 되느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김경석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지금 앞에 있는 이 사진이 있었던 걸 아느냐?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뒤에 이승신 교수님 사모님께서 써놓은 양력이 있었는데 그거 너 본 적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적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되게 궁금해져.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모님께서 써놓은 3페이지짜리 이 써놓으시는데 이게 아드님을 위해서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게 써놓으신 내용이 그 뒤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김경숙 교수님이 이런 정보를 주시길래 그때부터 그런 게 있다면 이제부터 이승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다닐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가 2004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해부학교실에 계시는 박형우 교수님한테 이영민 선생님께서 이승신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김윤수 교수님 같은 선배이신 백운기 교수님, 생화하신 분이 계신데 백운기 교수님이 이영민 선생님을 잘 아셔서 가서 자료를 다 받아다가 박형우 교수님한테 전해주면서 이런 분 좀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박형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거 내 작년에 받았는데 몇 달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더니 백운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다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백운기 교수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이지 1년 동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글을 안 쓰니까 내가 체면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다시 받아와서 내가 쓰고 자료는 다 보냈다. 미국으로 다 보내셨네요. 그래서 이거 뭐 쓰신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있으면 글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으면 글로 나온다. 그게 이제 오늘 중간에 자료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007년도에 전세일 교수님, 이제 앞에 계신 분들하고 같은 동기신 전세일 교수님이 이영민 선생님하고 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일 교수님한테 제가 이영민 선생님 아버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영민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언젠가는 받으러 갈 테니까 예병이라는 사람이 연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당장 할게. 당장 할게. 그러고는 한 달 좀 있다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는 랜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원주에서 교수를 있는 예병일입니다. 혹시 전세일 교수님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황당하던지 이 시점 국제전화 들고 내가 누군지 계속 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승신 선생님한테 관심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한번 올 일 없냐. 그래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2007년 당시에 제가 스포츠 대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분자생물학 하다가 그 다음에 전기생량 하다가 이 세 개만 좀 째째하고 재미없더라고요. 사람 데리고 해야지 뭐가 효과가 나오지. 또 스포츠 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 거의 미국 스포츠 대학회를 한 3년에 2번쯤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 2007년 간 다음에 2008년은 안 가야지 하고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장소가 볼티모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한 달쯤 있다가 아무래도 내년에는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모든 준비를 하자라고 결심을 했고 그 후에 복사를 해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게 기초의학학술대회 의사학회에 제가 이런 발표를 하기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날 가서 이 초록을 딱 봤더니 제 앞에가 노기순이라는 분이셨는데 발표 당하시는 분 한양대학교 신현진장 교수님이 발표 순서에 이승신 교수님 앞에 노기순이라는 분을 소개하시는데 제 이름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연변에 있는 의과대학교를 세우신 경성의전 나오신 분인데 이게 누구죠? 하고 자료를 넘겨봤더니 이승신 선생님 선배님인 거예요. 생화학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이분을 최초의 생화학자라고 그날 발표 제목으로 딱 잡아놨는데 더 선배가 생화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내용을 쭉 봤더니 졸업은 먼저 하셨는데 생화학 박사 학위는 늦게 따셨고 따신 다음에는 아예 생화학 일은 안 하셨어요. 행정일 뭐 이런 임상의사로 사셔서 이게 최초라는 걸 안 바꿔도 되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발표하신 그 신현정 교수님도 이미 이승신 교수님을 알고 계시면서 뭐 노기순 선생님이 최초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 나오신 이승신 선생님처럼 초기에 생화학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른 일 하시고 연변에 가서 그러니까 만주에서 저 의과대학도 세우시고 뭐 살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2009년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에다가 그 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 보태서 오늘 이승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연구를 하려면 이력이 들어야 됩니다.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 이런 데에 들어가면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요 보면 참고문은 또 있고요. 그래서 뒤져보면 조금 이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거는 이승신 선생님 사모님이 써주신 건데 평안남도 출신이고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셨고 도쿄대학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셔서 뭐 교수 생활을 하셨다. 뭐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한생화학회가 옛날에 1949년에 설립이 됐는데 49년 이승신 선생님 돌아가시고 5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자연대학에서 생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냥 생물학 하시는 분들 중에 생화학 조금 하시는 분 뭐 그런 분만 계시고 연구를 할 건 없었죠. 그래서 학회가 하나였는데 이 의대에 계시는 분들이 의대 아니신 분들한테 그다지 잘 해드리지를 못했는지 65년도에 학회가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졌는데 쪼개진 다음에 서울대 이기명 교수님이 최초가 아닌 걸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셨는데 뭐 학계 선배고 하니까 참고 있다가 나와서 독립하는 사이에 책 페이지에 딱 실었거든요. 근데 이기명이라는 교수님은 생화학 하신 거 맞고요. 그 경성제대의학부를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생화학교실을 만드셨고 20대에 이미 학회를 만드신 그게 대한생화학회로 쭉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한국생화학회는 이제 의대 아니신 분들이 65년도에 독립해서 3년 후에 책 만들고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2010년도에 합쳐져서 지금은 대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생화학, 분자생물학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영민 선생님은 아마 이제 이런 행사, 아버님 비난하는 행사를 빨리 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김윤수 교수님이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할 때 그다지 찬성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김윤수 선생님은 조금 최고를 하시고 그래요. 그 이기명 교수님을 기리는 행사는 생화학회 가면 지금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제자이신 서울대 서정선 교수님이 다 돈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윤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더 잘할 거 아니면 하지 말자고 이렇게 밀어오시다가 우리 이제 김건홍 교수님이 주임교수 하시면서 그래도 행사는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만든 행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기명 선생님이 이 한국생화학회를 초창기에 만드신 건 맞는데 최초는 아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긴영 선생님은 이 국사학자 이병도라는 분의 아드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총장 지내신 이장구 총장의 큰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병도라는 학자는 이 우리나라 역사계가 식민사관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운데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어쨌거나 지금은 역사계에서 주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식민사관 아닌 분들이 조금 비주류로 밀려나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승신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데 이게 1896년이라는 기록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소개할 정부청 선생님이 기록을 잘못해 놓으신 거를 남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1897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학교 다니시고 경성의학 전문학교 졸업하셨고 그 후에 도쿄대학교 가서 이 병리를 조금 하시다가 몇 달 안 돼서 조금 하시다가 독일 유학을 떠나셔서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최초로 이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돌아오셔서는 최초로 전임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이 우리나라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하실 때 이 졸업 정서가 이게 의사 면허번호인데 이 대한민국 의사 면허번호는 지금도 의과대학교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면 번호가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번호가 쭉 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1번부터 출발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의사 면허증을 어느 순간에 2, 3번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승현 선생님 거의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7살 되는 아들을 위해서 이걸 다 날려놨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언론계도 별로 없었지만 그 공부하신 분들도 많지 않으니까 이 작은 언론사에서 가끔씩 기사가 나오는데 유학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 잡지에 실린 겁니다. 누구가 유학을 떠난다. 근데 일본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901년에 노벨 생리학상 처음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벨상 받은 사람은 베링 독일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끝까지 지금까지 또 시비 걸고 있는 게 기타사토가 받아야 되는데 베링이 받았다. 이유는 로베르트 코호 연구실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같이. 근데 기타사토가 한 연구가 더 나은데 왜 베링만 주고 기타사토가 안 줬냐라고 하는 이 기타사토 일본 사람이 독일 유학 간 걸 비롯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본 사람들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간 거야. 그 영향으로 독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 유학길에 간다는 내용이 이제 그 당시 그 신문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신 다음에 뭐 열심히 일했다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홀딱 소리를 잘하다가 홀딱 박사라는 칭호가 있었다. 근데 이게 홀딱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 지금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게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만나 뵀던 분 중에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 이거 여쭤봐도 잘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요. 정부충이라는 분이 이 우리나라 초창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하신 의사들에 대해서 2권짜리 책을 쓰셨는데 처음에는 한 권으로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인도 재밌고 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단행본 2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1920년대 세 분의 기초의학자로 이 본인이 선정하시기를 유일준, 이석신, 윤일선 이렇게 세 분을 선정해 놓으셨고요. 이 책의 근거가 불명확한데 97년을 96년으로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책이 유명해서 나중에 그 96년으로 잘못 기록된 게 조금 나오는데 이거 끼워 맞춰보면 97년이 맞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정구총 선생 기록에 따르면 동경제대에서 의대 졸업하고 금방 가서 몇 달밖에 안 계셨는데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 이 공부한 걸 보고 나도 독일학이 많이 쓰이는구나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셨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유학생들 위한 준비 교육을 받으시다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로 입학 허락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베를린 가서 이제 입학 준비를 해서 몇 달 있다 들어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 루바르슈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갑수, 박주명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분위기에 잘 맞춰서 지도교수의 신임을 얻고 나니까 독일 사람들이 모두 저렇다면 발전이 클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인에게 일본인보다 더 열성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학문에 대해 열심히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구총 선생님은 이분을 만나본 적이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쓰셨을 텐데 이 비슷한 기록이 여러 군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소위 말하는 모범생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얘기는 나와있지 다른 재주가 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져. 그리고 항상 내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셨다. 이게 저는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가기보다 전에 박사기 가고 돌아오셨거든요. 한 번도 본인이 그럼 일본 사람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베를린 대학 생물학교실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학위 시작 전에도 조금 독일에서 일을 하셨고 학위 마치고 또 독일 병원에서 조금 일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경성제대의학부에 재직하면서 이 세브란스 연합전문학교에 강사로 오셨고 그 후에 이화여대 강사로 나가셨다가 여기서 이제 눈이 잘 맞으셔서 당시로서는 조금 나이가 드신 편이었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 이경민 선생님 어머니를 이화여대 강사로 나갔다가 만나시게 됩니다. 이 유학 시절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제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요. 복사해서 갖다 줘도 이런 걸 주자 그러면 안 챙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 기록들 다 남아있습니다. 이 재직증명서라든지 학생증이라든지 도서관 출입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일하실 때 독일에서 일하실 때 사진이시고요. 이게 그 독일에 재직하고 있던 근데 1899년 10월 이게 2년이 잘못됐습니다. 1897년인데 이런 게 가끔 있기 때문에 사실 자서전을 봐도 제대로 못 믿는 경우예요. 그래서 독일에 나온 소리 보면 이게 1899년이라고 된 게 여러 개가 잘못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하시기 전에 논문을 몇 개 쓰셨는데 지금하고는 인쇄술이 비교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요새 눈으로 볼 때는 조잡하게 나왔고요. 그다음 이 박사 학위를 액자에 모셔다 놨는데 되게 지금도 이렇게 있으십니다. 네, 이게 제가 댁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역시 아마추어가 찍은 거는 찍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딴 분이 찍은 겁니다. 우리 저 동원 박물관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게 아까 그 1968년에 나온 한국생화학회 창간후에 실렸던 연구 업적이신데 요거 10개도 똑같이 그 사모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를 이 한국생화학회 창간후에다가 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독일에 계실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논문들을 쓰시는데 이게 솔직히 독일어로 돼 있어서 제가 수준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전 동원의학 박물관장 박영우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저보고 아니 네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수준하고 비춰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야 그래야지 학문적 가치가 있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어디 가서 사랑방 이야기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된 논문을 공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귀국 후에 이제 1929년도하고 30년도에 이 경성제국대 의학부 자료를 보면 조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의학회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 글 쓰신 분은 김윤수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국기 교수님이 쓰신 글하고 그다음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대 역사책에 생화교실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은 원래 쓴 거를 이렇게 좀 줄여놓은 거고요. 원래 썼던 거 원문을 갖다 드렸더니 김윤수 교수님이 두 개를 통합해서 쓰신 글에 원자료에 어떤 걸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조수로 일한 걸 보면 독일 박사인데 일본 강점하에서 권위 있는 직위와 기회가 한국인에게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김윤수 교수님이 써놓으셨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던 학교의 교수님들은 전부 일본 박사가 아니면 교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다음에 교도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독일 박사이면서 일본 박사. 이제 한국에 오신 다음에 쓰신 논문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독일 박사신데 한국에 계시면서 교도대학교 박사학위를 다시 취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932년 말경에 교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승신 선생님이 교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라는 게 신문 기사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박사학위 받으신다면 이제 생화교실에 여기 교수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승신 교수님이 강사 나오기 전 또는 강사 나오실 때 벤버스크크라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1912년부터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서 생화학하고 생리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에디슨 교장 선생님이 귀국을 한 다음에
이 기관이 발전하려면 본인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고 오금 선생님한테 교장을 넘기는데 사실 벤 버스커트가 그 당시에 보면 다음 후임 교장으로 본인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교장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에디슨이 안 물려주고 그냥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떠나십니다. 근데 벤 버스커트가 생화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하실 분은 아니고 그냥 선교사로 와 있다가 생화학하고 생리학을 담당하셨는데 1928년에 이석희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석희 선생님은 생화학을 하시고 벤 버스커트는 생리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을 나눕니다. 1912년에 오셨는데 1912년은 생화학 교실, 생리학 교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이제 생리학 교실 표시가 언제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제가 2009년 10년일 때 이 자료 준비할 때쯤 생리학 교실 모 교수님한테 생리학 교실 100주년이 언제인지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 시기를 만약에 벤 버스커트 오셨을 때로 잡는다면 조만간 100주년 기념 행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비 교수님이 하시면 큰일 나. 조용히 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꼴을 감당한 이유는 1928년에 이석희 선생님이 오시고 의화학 교실 그 당시에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됩니다. 10년 후에 김건호 선생님 정년퇴임이지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하고 박상호 선생님은 10년 후에 정년퇴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배 교수들이 알아서 행사 잘 준비해 주시고 그때 임민 선생님도 아마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100주년 기념 행사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다음에 연구 여건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사실 돈 들어가는 연구를 잘 못하셨을 거고 영양학 관련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연구하기가 쉬워서 그랬던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30년 되니까 오늘날의 생화학은 사실 영양학에 가까웠었죠.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논문을 내시는데 그 시절에 노벨상 받았던 분들이 이제 마이오 호프라든지 아니면 와보그 있죠. 바이올로지컬 옥시데이션 실험하는 와보그 이런 분들이 이제 독일에서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쪽에 코리는 탄수화물 내사에 나오는 코리 사이클 그분들인데 이건 미국 분들이고요. 이 여자 중에서는 첫 번째 받은 노벨 생리학상이 독일의 이민 코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연구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 생각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독일어로 써 있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대학원 시험을 독일어로 쳤으면 그래도 조금 더 도전해볼 텐데 저는 불어로 옛날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1920년대 30년대는 어쨌거나 독일하고 프랑스가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의학에 있어서. 그때 독일에서 이 훌륭하신 분 밑에서 뭐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벨상 수상자들 생화학자 몇 명 안 되는 시절에 연구를 하셨으니까 상당히 앞서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1932년에 졸업 앨범을 보면 이석신 조교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1932년에 되신 건데 이게 바로 아까 그 교도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세브란스 대학 전문학교에 오셔서 전임 교수로 발령을 받으신 거고요. 요 이전까지는 이제 경성대대 의학부의 조수이면서 세브란스 대학 전문학교에 강사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1년 후에 보면 여기도 조교수라고 나와 있고요. 3년 후에 보면 이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역사를 잘 하시는 박형웅 교수님한테 아니 이석신 선생님 4년 만에 교수가 되셨네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조교수에서 교수가 4년 만에 되셨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야 1930년대는 부교수 없었어. 근데 한 조교수에서 그냥 교수였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뭐 그냥 조교사다 몇 년 만에 교수 되는데 여기 지금 교수를 꿈꾸시는 분들은 전 교수 되지만 한참 열심히 하셔야 된다. 1941년 졸업 앨범에 그다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머리를 좀 깎으십니다. 1939년에 10년 근속 표창을 받으셨는데 아까 1928년에 교수라고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11년인지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1998년 5월 1일 날 원조 의견대보로 발령받아갔는데 올해 20년 근속 표창 안 주더라고요. 안 주는데 저는 안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0년 표창을 2009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2009년에 나 이제 주냐 그랬더니
해석은 뭔가 하면 5월 1일 발령인데 이 받는 날짜는 연세대학교 개교 기념일을 주니까 5월 10며칠 날 주거든. 근데 상시를 4월 며칠 날 한단다. 그래서 며칠 차이로 제가 10년 만에 못 받고 11년째에 받았는데 3월 1일 날 발령 받으신 분들은 10년 만에 받으셨어요. 혹시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나? 옛날에도 이게 날짜하고 상관이 있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939년에 10년 근속 포장 받으신 거 보면 전임 교원된 거는 1928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앨범에도 교수로 나와 있고. 이승진 선생님 글을 많이 안 남겨놓으셔서 사실 그 재미가 많지는 않습니다. 글 남겨놓은 거에 보면 독일 사람들이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주 힘든 시기인데도 지식 욕에 불타서 굶어가면서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그런 가운데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 보고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경제 사정이 한참 안 좋아서 이 독일에 물가 상승이 막 생기고 있을 때 과학은 퇴보하지 않고 진전을 했다. 근데 이때 이 글 쓰실 때는 2차 세계대전 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부터 몇 년들 지나서 전쟁이 일으킬 만큼 독일이 발전을 하죠. 그 컨디션이 나빠서 굶주려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과학의 금자탑을 쌓았으니 독일 정신이 위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만 되고 마신 게 아니고 생각하시는 바람에 더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4년에 오늘날의 학생부학장에 해당하는 보직을 한번 맡으셨다가 8달 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가 우리 이영민 선생님 7살 때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그 자료를 쭉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있고 3년 전에 박물관에 기증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석진 선생님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이게 2004년도에 백운기 교수님이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이진영 교수 이름표가 났습니다.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지가 첫 번째라고 끌고 다녀서 내가 그걸 보기 싫어서 이거라도 써야 되겠다고 작작하셨다라고 이제 쓰신 글이 그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 소식지에 나와 있는데 요 오른쪽 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어머니가 주신 걸 그냥 정리해서 써놓으신 거고요. 요쪽 부분이 이제 그 백운기 쌤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본인이 생화학자시니까 이제 그 이승진 선생님이 하신 일 이런 거 하고 본인 생각하고 당시 시대 상황 그다음에 독일 내용을 좀 섞어서요. 백운기 쌤의 특징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 세 페이지는 그 어머니가 주신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박주명이라는 분이 아까 독일과 같이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 처음부터 생화학에 전념해서 성격이 찬찬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관찰한 태도로 시종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만 정의를 쏟았다. 그래서 친교가 적었고 대외적 접촉도 적었다. 이게 정부춘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인터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황우일이라는 분은 정부춘 선생님이 쓰신 책 이게 책 아까 제가 2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해서 이게 다 담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과묵하고 침착하여 자기가 할 일에만 열중하여 규칙적이었다. 식사 때나 잠깐 만날 수 있고 계속 일만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영선이라는 대선배님께서 우리 의료 소식지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는데 요약해서 보면 특유한 성격과 용모가 뇌리에 잘 새겨져 있고 선비풍의 용모를 가진 분이셨고 전형적인 독일인을 대하는 것 같았고 딱 시계추처럼 강의 시간에 어김이었고 소신에 찬 명강의로 수함을 받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쳤다는 게 이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요새 패스 제도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방 직전에 목요일에 떠나셨다가 돌아오니 뇌졸중으로 별세하셨음을 듣게 됐다. 그래서 생화교실에 이때 갑자기 별세하시고는 생화교실 사람이 없었어요. 없다가 조금 있다가 김상민이라는 분이 교수님으로 오시는데 90년대 김윤수 교수님이 저분이 누구지 할 때 그 옆에 김상민 교수님 사진이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48년도에 교수로 부임하셨고 51년인가에 그 폭격 맞아서 돌아요. 전쟁 때. 그래서 김상민 선생님은 잠깐 계셨고 그 사이에 이 차영선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김명선 전 학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생활교실 일을 좀 도와주셨는데 일하러 가보니까
독일 생활교실을 옮겨다 놓은 듯이 학생 실습실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고 수업 준비한 원고를 보니까 교과서로 출판하실 때처럼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보직이라고는 싫어하셨는데 수비풍이니까 막 그러셨겠죠. 몇 달만 쓰셨는데 금방 아깝게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활동하신 현봉학 선생님은 이제 말년에 쓰신 책에 이석진 선생은 기초의학과로 화학과 생리학을 가르쳤는데 그 뒤에 아들 우리 여기 계신 이영민 선생님 이야기가 쭉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요. 네. 지금 졸업을 이영민이 네. 왜 66년에 졸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봉학 선생님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이게 61년인데 5년이 네. 차이 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서전 같은 거 잘 못 믿는다는 게 자신 있게 쓸 때는 안 쳐다보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이게 혹시 기록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게 현봉학 선생님? 아니 옛날 책이요 나옵니다. 이건 이 책 쓰신 지 한 20년쯤 되시거든요. 아니 작년에 저 동창회 회장이 있거든. 동창회 회장이 현봉학 선생님 책자를 원고를 갖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나온 책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이 책은 나온 지 한 20년쯤 됐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문창모 선생님 옛날 한국 전쟁 때 병원장 하신 문창모 선생님에 대해서 2시간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했더니 그분 이제 직접 쓰신 자서전 다 확인해봤더니 잘못된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이게 꼭 이게 자신 있어서 본인 거 쓸 때 막 헷갈리시고 오죽하면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도 잘못 기억해가지고 이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 기억이 나오고 별나고 아니고 61개월 맞은 시간이 아닙니다. 네네네. 보고 싶고 있었다. 네 이거 다 알고 현봉학 있었는데 선생님 쓰신 거니까. 그 다음에 김기호 선생님은 다 그러니까 기록들이 다 비슷한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윤일성 교수님의 낸 강의와 함께 이석신 교수님의 자세했던 강의는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에 있어서 조리 있게 쟁연한 강의로 소문났다. 또 한이철이라는 분도 비슷한 기록을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써놓으신 분이 이우주 전 총장님이 다르게 써놓으셨는데 이 교수는 성품이 개판하여 교수로서 이 교수 밑에 와서 공부하겠다는 의향도가 없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우주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다는 걸 제가 보고 바로 서점에 가서 샀어요. 근데 그때 왜 샀냐면 대한의사학회에서 의학의사학회에서 행사 준비를 할 텐데 누구를 옛날 초빙할까 할 때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우주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섭외를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당시에 또 후보로 거론된 분이 이호왕 박사님, 그 바이러스 연구하신. 그래서 몇 분들을 지금 이제 모셔다가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해서 이우주 선생님 책을 내가 사서 보다가 이 부분을 딱 본 거예요. 보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책을 들고 줄까지 딱 쳐가지고 이제 뭐좀 열심히 공부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찾아가서 책을 딱 폈더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네 이 책 어디서 났나? 그래서 자네 이 책 어디서 났나?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그랬더니 네 서점에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산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그런데 방문을 열시는데 책이 쭉 쌓여 있는 거야. 찾아가면 한 번씩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죠. 총장님 이게 이석신 교수님의 이런 기록은 별로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랬나? 나 이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옛날 이야기를 쭉 쓰다가 아마 그냥 쓰셨나 봐요. 이거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본인이 쓰셨다는 걸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마 옛날 이야기 쓰면서 교수님들 생각나는 대로 쭉 쓰다가 이분은 이랬다 하고 그냥 한 줄 써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 1월 23일 의원 소식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기금을 많이 내주셨다고 이게 이영민 선생님께서 기금을 많이 내주셨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근데 그 후에 생화학교실에 이 동판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니까 나중에 딱 가봤더니 이게 1896년인 거야. 그래서 김경섭 교수님한테
이거 1897년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정부청 선생님 쓰신 기록을 보여준다. 야, 1896년인데 라고 하신 거예요. 아, 어느 게 맞아요? 97년이 맞습니다. 이게 왜 맞냐면 의사 면허증에 보면 명치 23년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딱 맞춰봐도 1897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옛날에 김윤수 교수님이 저분이 누군가 할 때 조금 관심을 가졌다가 뭐 방법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석 장짜리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찾아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말에 우리 이영빈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자료 있으면 제가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복사를 해서 다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학회 발표까지 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혼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다가 생각한 게 미국 유학 시절에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유니버시티 렉처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불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이 잘 되면 장차 1년에 한 번쯤 생화학교실 출신들 한 명씩 불러다가 그 전에 제일 훌륭한 연구하신 분들 강연시키고 이름을 이석신 렉처라고 붙이자. 그랬다가 만약에 여기 발표한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거는 대성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김경석 주임 교수님한테 앞으로 우리 이석신 렉처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 계시네. 김경석 교수님이 그다지 추진력이 안 크셔서 생각해보자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생각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우리 김도성 주임 교수님이 2014년도에 이제 이 행사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2010년쯤에 제 생각은 장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의 각 교실들이 100주년이 이제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00주년. 그러면 100주년 기념으로 각 교실마다 뭐 100주년 기념을 한 번씩 하면 그럼 학교 분위기도 좋고 또 뭐 훌륭한 분들을 후배들이 많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작은 꿈이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열렸는데 이때 제가 여기 20분 동안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우리 이영민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유품을 이제 학교 박물관에 기증을 해주셔서 동원의학박물관에서 4월에 전시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전시회를 하기로 해서 제가 2015년 4월 3일 날 이 선생님 댁을 찾아갔는데 이영민 선생님 댁을. 근데 그 전에 아까 제가 2008년 볼티모어 학회 때 한번 찾아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간 적이 있잖아. 그리고 2년 있다가 애너하임에 갈 일이 있는데 아예 마음먹고 6시간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우리 이영민 선생님을 만나고 2010년도에 여기서 한번 잤고요. 5년 있다가 다시 갔더니 여기 사모님께서 또 오셨네요. 웃으면서. 사실 가기 전에 식당에서 먼저 만났었죠. 식당에서 먼저 만나서 이제 대구로 갔더니 집에 들어가면서 또 오셨네요. 그래 제가 5년 지났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에 가고 15년에 갔는데 5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4월 3일 제가 도착했다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다음 날이 4월 4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승신 교수님 묘지를 찾아갔는데 1944년에 돌아가셨을 때 이 벽제에 파장을 했는데 벽제에 파장했다라는 제가 기록으로만 갖고 있어요. 이때 4월 3일 찾아갔더니 그 이영민 선생님께서 여기 묘지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말씀을 전해줬던 이제 한 살 이신 누님 분을 제가 처음 뵙는 거죠. 이웅비가. 네. 조소만이 선생님이 조소만이 그런 말씀. 근데 그 아까 분이에요? 배우 옆에? 아니 이영민 선생님 말고 요건 좀 마음대로 배우가 있잖아. 배우 얘기 안 나오는 거 공연에 의지하고 있어. 아니 배우가 60년 졸업생이거든요. 네. 아, 귀한 사진이요. 네, 그래서 그래서 혼자가 주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가는 길에 댁을 출발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나? 네. 가서 이제 이 누님 분을 뵈서 같이 갔는데 같이 간 다음에 이 핸드폰을 딱 찍고 보니까 위치가
미국 NIH에서 30분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이거 지대가 알아서 금방 갈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이제 진짜 한참 걸리는 거죠. 뭐 알고 있었으면 미국 갈 때마다 워싱턴 DC는 가끔씩 가는 데니까 언제라도 가서 배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포즈는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모님께서 아이디어를 사진도 들고 가자 해서 들고 가서 이 꽃까지 놓고 같이 딱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4월 4일이고요. 이제 4월 5일 날 아침에 저는 미국을 출발해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사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예 교수님 다음 주에 우리 이영민 쌤이 한국을 못 가겠습니다. 밤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트렌턴 얘기입니다. 트렌턴 1999년에 김건원 교수님이 필라델피아 유학하고 있을 때 미국 놀러 갔다가 필라델피아에서 빠이빠이 했는데 기차가 뉴욕까지 직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갈아타야 됐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갈아탈 때는 이 여기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냥 직행 타고 빨리 가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2010년도에 처음 이제 이영민 선생님께 찾아갔을 때는 이 역에 섰을 때 드디어 뭐 좀 알아보고 간다 이렇게 마음이 편했는데 2015년도는 그 박물관 기념 행사 앞두고 지금 일주일 다 남았는데 못 가겠다 소리를 듣고 돌아오니까 참 기분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4월 13일부터 그 이승신 박사 특별전을 박물관에서 했고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길이 50분 이야기는 그때도 한 50분 정도 했었는데 이 행사에 제일 중요하신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어깨가 무지 무거웠었어요. 기분이 그때 그렇게 안 좋았는데, 행사하는 건 좋았지만 안 좋았는데 그날 이 행사 때 썼던 첨부대 슬라이드가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 행사 때 도대체 내가 뭘 전할까? 아까 제가 수시로 계속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냐 라고 의문을 던지는데, 그날 제가 썼던 말 이거였습니다. 잊혀진 역사는 전설이 되고 되살린 전설은 역사가 됩니다. 이걸 파헤치질 않으면 이게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도 없고요. 그 생활교실에는 동판도 자꾸 쳐다보면 1896년에 이승신 선생님이 태어난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예 교수가 지금 지어낸 말이에요? 네, 3년 전에 그 행사 앞두고 뭘 전할까 하다가 이 말을 제가 그날 지어냈다. 취업자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날 이제 이영민 선생님 못 오시니까 김찬욱 회장님은 그날 처음 뵀는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냥 인사를 했죠. 하고는 뭐 친구분을 대신 보내주셨구나 하고 축사를 대신 읽으셨어요. 그래서 축사 수업을 읽었죠. 네네. 보내준 걸. 축사도 읽고 또 본인 말씀도 하셨죠. 하셨는데 그러고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저 이영민 선생님한테 메일을 오늘 행사 잘 끝났습니다 하고 보내더니 이런 답장이 왔는데 이미 제가 보내고 있을 때 그날 그 가족분들도 몇 분 오시고 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줬나봐요. 그 행사 장면 이미 다 받아봤다. 이미 다 받아봤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영민 박사 두 분하고 예 교수한테 좀 존경합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연구를 하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면 전설이 되고 연구가 만들어서 그런 얘기.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대단한 그래서 뭐 김찬욱 부모님과 김찬욱 회장이 100장 되는 사진을 보내줘서 뭐 합이 있는 것 같았다. 발표가 완벽했고 감동적이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바를 것이 없는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뭐 많아요. 김찬욱 회장 얘기한 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잘 끝났습니다 하고 보낸 다음에 이 메일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 찝찝하죠. 왜냐면 이 자리에 함께 계셨어야 되는데 함께 못 계셨구나 하는 게 좀 찝찝했는데 이제 3년 만에 오늘 다시 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사이에 그날 2015년도 발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데 보면 이승신 기록이 되게 몇 줄밖에 없잖아. 이거 제대로 다 쓰겠다. 이제부터 써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승신을 검색하면 쫙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그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이거 연세메디컬 저널에 이승신 쌤에 대해서 글 쓸 일도 생겨나서 뭐 영어로도 하나 썼고요. 이게 지금 이 책자로도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사무실에 가지고 계시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초창기에 한 100년 전에 활동하신 분들부터 김현 선생님까지 해방 때까지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어로 써서 이제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상욱 교수님으로부터 처음 발표하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럼 오늘은 뭘 전할지 옛날 걸 다시 보니까 제가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잊혀진 역사는 전설이 되고 전설을 되살리면 역사가 되고 오늘은 뭔가 또 전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게 오늘 슬라이드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제 제대로 등록을 해야 된다. 3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아직 못했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이식승 선생님이 딱 6줄 나와 있습니다. 6줄 나와 있길래 제가 민원실에다가 난 누군데 자료 다 올렸어요. 자료 다 올려서 내가 여기에 글을 쓰게 해달라.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게 접수 중이라고 제가 어제 확인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뭔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위키피디아 사전에다가 등재를 해놓겠습니다. 그 위키피디아 사전은 이거보다 훨씬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등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사전에 이승신을 찾으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 이거 다 들어가게끔 아예 만들어 놓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이게 하는데 이거 박사학위 가운이 지금 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석 씨. 이것도 기증하셨습니까? 예. 기증해서 아직 집에 있어요. 네, 이게 2015년 4월 3일 날 뵀을 때 이것만 기증 안 했다고 하셨죠. 이거 하나만 남겨놓으셨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네. 아니 이제 기증하셨어요. 네. 끝난 다음에 여쭤보는데 이승민 교수 사모님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아,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네. 어머니 사진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교수님 조경수 저기 이석순 교수님 사모님 사진을 보고 싶은데 집에 갖고 계시다고 해요. 네. 뭐 아직도 집에 저는 다 기증하신 줄 알았는데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다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3년 전에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못 보신 내용을 조금 바꿔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뭐 앞으로는 잘 모르는데 생활교실 후배 교수들이 100주년 행사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게 다시 오셔서 새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연구를 하셔서 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바 교실에 내가 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 1,000만 원을 장학금 올려가지고 20년 전입니다. 불란서에 거를 의사학과 여기서 예? 여기서 여의수 선생님이 너무 얌전해. 이걸 보내드리라는 이걸 탐색을 안 해. 보내드리세요, 공식적으로. 네. 여수님께 의과대 역사에 남아야지 얘기해서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 남았어요? 하나 보냈어요? 네. 자료책으로도 보냈습니다. 네. 아니, 역사과에 보내셨어요? 이런 방대한 책을 못 봐요. 보내주세요. 네. 뭐 질문 제가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정말 이 교수님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저도 몰라서 저도 지금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를 바로 잡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